안녕하세요. 느림바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대나무 잎으로 나라를 지킨 미추왕의 신비로운 전설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은 신라의 가장 찬란하고 지혜로웠던 시절 선덕여왕의 이야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경주 첨성대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 그리고 향기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고 미래를 예견했던 여왕의 총명함. 신라 제27대 왕이자 최초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읽어 백성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국사기 제4권에 기록된 선덕여왕의 지혜와 예지력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세요. 천년 전 서라벌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저 고요한 별빛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편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별빛만 남은 밤처럼 희미해집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지혜로운 여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증 마립간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다로, 지도로 또는 지철로이다. 그는 내물왕의 증손자이며 스포 갈문왕의 아들이고 소지 마립간의 육촌 동생이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며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이찬 등흔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더 셌다. 전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왕위를 이으니 이때 나이가 64세였다. 논하여 말한다. 신라왕은 거서간이라고 하나를 부르고 차차웅이라고 하나를 부르고 이사금이라고 16을 부르고 마립간이라고 넷을 불렀다. 신라 말에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지었는데 모두 아무개 왕이라고 부르고 거서간 등을 언급하지 않으니 아마도 그 말이 부르기에 부족할 만큼 촌스럽다 여겨서일 것이다. 좌전과 한서는 중국 역사서인데도 오히려 초나라 말인 고고도와 흉노 말인 탱리고도 등을 그대로 남겼다. 지금 신라의 일을 기록함에 그 방어를 남기는 것 또한 마땅하다. 3년 502년 봄 2월 명령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지한 것이다.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 지냈다. 3월 주와 군의 수령들에게 명하여 농사를 건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 밭을 갈았다. 4년 겨울 10월 여러 신하가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창업하신 이래로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사라라 일컫고 혹은 사로라 일컬었으며 혹은 신라라고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이라는 글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라는 글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온즉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이들을 보면 모두 나 왕을 칭하였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22세 동안 단지 방언으로만 왕호를 일컫고 존귀한 칭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 신하가 한 뜻으로 삼가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리나이다. 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5년 여름 4월 상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가을 9월 일꾼을 징발하여 파리, 미실, 진덕, 고라 등 12개 성을 쌓았다. 6년 봄 2월 왕이 친히 국내에 주군현을 정하여 실직주를 두고 이사부를 군주로 하였다. 군주라는 명칭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겨울 11월 처음으로 담당 관청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했고 또 배를 이용하는 이점, 선박 이용을 제정했다. 10년 봄 1월 서울주에 동시, 동쪽 시장을 두었다. 3월 함정을 설치하여 맹수의 피해를 없애게 하였다.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콩 농사를 망쳤다. 13년 512년 여름 6월 우상국이 귀순하여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상국은 명주 정동 쪽 바다의 섬에 있는데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이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험으로 오게 하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항복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눠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랐다. 그리고 거짓으로 알리기를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15년 봄 1월 아시촌에 소경 작은 서울을 설치했다. 가을 7월 육부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옮겨 그곳을 채웠다. 왕이 죽으니 시오를 지증이라 하였다. 신라의 시법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버풍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원종으로. 책부원기에는 성은 모씨, 이름은 태라고 하였다. 지증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연제 부인이고 왕비는 박씨 보도 부인이다. 왕은 키가 7척이고 성품이 너그럽고 후하며 사람들을 사랑했다. 3년 576년 봄 1월 친히 신궁에 제사 지냈다. 용이 양산 우물 가운데 나타났다. 4년 577년 여름 4월 처음으로 국방부를 설치하였다. 5년 518년 봄 2월 주산성을 쌓았다. 7년 봄 1월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과 붉은색 자주색으로 등급을 정하였다. 8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무를 바쳤다. 9년 봄 3월 가야 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기에 왕이 이찬 비조부에 누이를 보내었다. 11년 524년 가을 9월 왕이 남쪽 국경을 순시하며 영토를 개척하였는데 가야 국왕이 와서 만났다. 12년 525년 봄 3월 대하찬 이등을 사벌주 군주로 임명하였다. 15년 528년 불법이 비로소 유행하였다. 처음 눌지왕 때 승려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성군에 이르렀는데 그 고을 사람인 모래가 집안에 움집을 지어 모시었다. 이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내려주었다. 왕과 신하가 그 향의 이름과 사용법을 알지 못했다. 사람을 보내 향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묻게 하니 묵호자가 그것을 보고 그 이름을 말하였다. 이것을 불사르면 부드럽고 짙은 향기가 납니다. 그로써 정성이 신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신성이란 삼보보다 과히 뒤떨어지지 않으니 첫째는 불타이고 둘째는 달마이며 셋째는 승가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르며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딸이 피부병이 있어 왕이 묵호자에게 향을 불사르고 소원을 말하게 시켰더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특히 후하게 선물을 주었다. 묵호자는 물러나와 모래를 만나서 받은 선물을 그에게 주며 연유를 말하였다. 내가 지금 돌아가고자 갈 데가 있어 작별을 고한다. 그러더니 돌아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비처왕 때에 이르러 아도화상 또는 아도라고도 적는다 있었는데 그는 시중드는 아이 3사람과 함께 역시 모래의 집에 왔다. 행동과 모습이 묵호자와 비슷하였는데 몇 년을 살다가 병도 없이 죽었다. 그 시중드는 아이 3사람이 머물러 살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독했는데 이따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가 되어 버풍왕 역시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으므로 왕은 난감했다. 근신 이차돈 혹은 처도라고도 하였다이 말하였다. 바라건대 소신의 목을 감으로써 여러 사람의 논의를 가라앉히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본래 도를 일으키고자 함인데 허물없는 사람을 죽임은 옳지 않다. 이차돈이 대답하였다. 만약 도의 깨달음이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왕이 이에 신하들을 불러서 그것을 물으니 함께 말하였다. 지금 승려들을 보면 빡빡 깎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말하는 바가 기이하고 속임수가 있으니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그대로 풀어주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비록 죄가 무겁더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차돈이 홀로 말하였다. 지금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의 심오함을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없어 두려워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강경하여 깨뜨릴 수 없다. 너는 홀로 말이 다르니 양쪽을 다 따를 수는 없다. 마침내 하급 관리가 막 그의 목을 베려하니 이차돈이 죽음에 이르러 말하였다.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따르니 부처께서 만약 신통한 힘이 있으시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목을 베자 피가 잘린 곳에서 샘솟듯 나왔는데 그 색깔이 우유처럼 희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겼고 다시는 불교 행사를 헐뜯지 않았다. 이것은 김대문의 계림잡전에 기록된 바에 따른다. 한남아 김용행이 지은 아도화상비에 기록된 바와는 차이가 있다. 16년.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하였다. 18년 30 봄 3월
담당 관청에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했다. 여름 4월 이찬철부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여 나라 일을 총괄하게 했다. 상대등 관직이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재상과 같다. 19년 532년 금광가야의 주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 큰아들 노종, 둘째 무덕 막내 무력과 더불어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왕이 예우하여 맞아들이고 높은 등금에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했다.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21년 상대등 철부가 죽었다. 23년 536년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는데 건원 원년이라 불렀다. 25년 봄 1월 교서를 내려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했다. 27년 540년 가을 7월 왕이 죽었다. 시호는 버풍이라 하고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진흥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삼맥종 혹은 신맥부이다. 이때 나이는 7세였다. 버풍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부인으로 버풍왕의 딸이며 왕비는 박씨 사도 부인이다. 왕이 어려서 왕태우가 섭정하였다. 12년 552년 봄 1월 연호를 개국으로 고쳤다. 3월 왕이 순행하다가 낭성에 머물렀는데 우륵과 그 제자 니문이 음악을 안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할인궁에 머무르며 그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했다. 이에 앞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12달의 음료를 본떠 12현금을 만들고 우룩에게 명하여 그 곡을 짓게 했다.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우룩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라에게 투항했는데 그 악기 이름이 가야금이다.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여 승세를 타고 10개 군을 빼앗았다. 13년 오비루그 왕이 계고 법지, 만덕 세 사람에게 명하여 우룩에게서 음악을 배우게 했다. 우룩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학업을 마치자 왕이 연주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전 낭성에서 들었던 소리와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며 후하게 상을 주었다. 14년 553년 봄 2월 왕이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라고 명했다.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났음을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찰로 바꾸어 짓고 이름을 황룡사라 불렀다. 가을 7월 백제의 동북변방을 취하여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백제왕의 딸이 시집왔다. 15년 백제왕 명농 성왕이 가량 대가야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해왔다. 군주였던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 군주 김무력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비장인 3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백제왕을 급히 쳐서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을 목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23년 562년 가을 7월 백제가 변방의 백성을 침략하였으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막아 10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9월 가야가 배반하였고 왕이 명하여 이사부에게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을 그의 부관으로 삼게 하였다. 사다함이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달려 전단문으로 들어가 흰색 깃발을 세웠다. 성안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임하자 일시에 모두 항복했다. 공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으로 인정되어 왕이 좋은 땅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3번 사양했다. 왕이 강권함에 받은 뒤 노비는 풀어주어 양인으로 삼고 땅은 나누어서 군인들에게 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좋게 여겼다. 25년 60년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6년 565년 봄 2월 북제의 무성왕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사지절 동의교의 낭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가을 8월 아찬 춘부에게 명하여 국원으로 나가서 지키게 하였다. 9월 완산주를 패하고 대야주를 두었다.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을 보내 예방하고 불교 경전과 논서 1,700여 권을 보내주었다. 27년 566년 봄 2월 기원사와 실제사 2절이 완성되었다. 왕자 동륜을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황룡사를 완공했다. 28년 옥 67년 봄 3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29년 5월씩 대창으로 연호를 바꾸고 여름 6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북한 산주를 패하고 남천주를 두었다. 또한 비열올주를 패하고 달올주를 두었다. 31년 여름 6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32년 581년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33년 봄 1월 연호를 홍제로 바꾸었다. 3월 왕태자 동륜이 죽었다.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겨울 10월 20일 전사한 병사들을 위하여 성 밖의 절에서 팔관 연회를 베풀어 개최하여 7일 만에 끝냈다. 37년 봄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무리를 모아 놀게 하고 그들의 행실과 의리를 본 연후에 청거하여 쓰고자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을 뽑았으니 하나는 남모이고 하나는 준정이었다. 300여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다투고 서로 질투하였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고 무리는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 다시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그를 받들게 하였다.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거워하며 산과 물을 찾아 노니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바르고 그름을 알게 되어 선한 자를 택하여 조정에 청거하였다. 그러므로 김대문의 화랑새기는 말하기를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서 솟아나고 좋은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서 생긴다 라고 하였다.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가르침을 베푸는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이는 삼교, 유교, 도교를 포함하여 묻 생명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들어와서는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공자의 뜻이요 무의의 일을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노자의 종지이며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함은 석가모니 태자의 교화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국기에 이르기를 귀인의 자제 중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니 이름하여 화랑이라 한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여 섬긴다라고 하였다.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구하고 서역승려 비마라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왔는데 능가승만경과 불사리를 바쳤다. 가을 8월 왕이 죽었다. 시호는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한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고 말년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칭하다가 생을 마쳤다. 왕비 또한 이를 본받아 군의가 되어 영흥사에 머물렀는데 죽음에 이르자 나라 사람들이 예로써 장사 지냈다. 진지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사륜 혹은 금륜이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사도부인이고 왕비는 지도부인이다. 태자가 일찍 죽어서 진지가 즉위했다. 원년 576년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삼고 국정을 맡겼다. 2년 옵칠년 봄 2월 왕이 친히 신궁에서 제사하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겨울 10월 백제가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침입하였으므로 이찬 세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일선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700여 명을 목베었다. 내리서성을 쌓았다. 3년 578년 가을 7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백제에게 알야산성을 내주었다. 4년 579년 봄 2월 백제가 웅연성, 송술성을 쌓아 산산성, 마지연성, 내리서성 등의 길을 끊었다. 가을 7월 17일 왕이 죽었다. 시호는 진지이며 영경사 북쪽에 묻혔다. 하 진평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백정이며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만호 부인 또는 만내 부인으로 입종 갈문왕의 딸이고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으로 복승 갈문왕의 딸이다. 왕은 나면서부터 용모가 기이하며 신체가 장대했고 품은 뜻이 깊고 굳세며 삶이 밝고 통달했다. 원년 579년 8월 이찬 놀이부를 상대 등으로 삼았다. 왕의 동복 동생 백반을 진정갈문왕으로 국반을 진안갈문왕으로 삼아 봉하였다. 2년 봄 2월 친히 신궁에 제사하고 이찬 후직을 병부령으로 삼았다. 3년 581년 봄 1월
처음으로 위화부를 두었는데 지금의 이부와 같다. 5년 513년 봄 1월 처음으로 선부서를 두어 대감과 제감 각 한 명을 두었다. 6년 584년 봄 2월 연호를 건복으로 고쳤다. 3월 조부령 한 명을 두어 곡물과 세금을 관장하게 하고 승부령 한 명을 두어 수레와 탈 것을 관장하게 했다. 7년 500 봄 3월 가뭄이 들어 왕이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지수를 줄였으며 남당에 나아가 직접 죄수를 신문했다. 가을 7월 고승 지명이 진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구했다. 8년 580년 봄 1월 예부령 2명을 두었다. 여름 5월 천둥이 치고 별이 비 오듯 떨어졌다. 9년 587년 가을 7월 대세와 구칠 두 사람이 바다로 갔다. 대세는 내물왕의 7세 손인 이찬동대의 아들이다. 자질이 뛰어나고 맑았으며 어려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갈 뜻이 있었다. 교유하던 승려 담수에게 말하기를 이 신라의 산골짜기 사이에서 일생을 마친다면 어찌 연못의 물고기나 새장 속의 새와 다르겠는가? 넓은 바다의 광대함과 산림의 한가로움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장차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오나라나 월나라에 이르러 스승을 쫓고 명산에서 돌을 찾으려 한다. 만약 평범한 뼈를 신선의 뼈로 바꿀 수 있고 신선을 배울 수 있다면 표현이 바람을 타고 아득한 하늘 끝으로 갈 것이니 이것이 천하의 기이한 놀이이자 장관일 것이다. 그대는 나를 따르겠는가? 라고 했다. 담수가 승낙하지 않자 대세는 물러나와 벗을 구했다. 마침 구칠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성격이 굳세고 기이한 절개가 있어 마침내 그와 함께 남산의 절에서 놀았다.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 낙엽이 뜰에 빗물에 떠다녔다. 대세가 구칠과 더불어 말하기를 나는 그대와 서쪽으로 갈 뜻이 있다. 지금 각각 나뭇잎 하나씩을 집어 배로 삼아 그 가는 것에 선우를 보자 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대세의 잎이 앞에 있자 대세가 웃으며 나는 가는구나 라고 했다. 구칠이 발끈하며 나 또한 남아인데 어찌 홀로 불가능하겠는가 라고 했다. 대세는 그가 함께할 만함을 알고 은밀히 그 뜻을 말했다. 구칠이 이것은 나의 소원이다 라고 했다. 드디어 서로 벗이 되어 남해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훗날 그 간 곳을 알지 못했다. 10년 후에 88년 겨울 12월 상대등 놀이부가 죽어 이찬수울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11년 589년 봄 3월 원광법사가 진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구했다. 가을 7월 나라 서쪽에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거나 빠져 죽은 인가가 3360호였고 죽은 자가 200여 명이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구휼했다. 13년 봄 2월 영객부령 2명을 두었다. 가을 7월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이다. 15년 593년 가을 7월 명활성을 고쳐 쌓았는데 둘레가 3000보이며 서영산성은 둘레가 2000보이다. 16년 594년 수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계부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18년 596년 봄 3월 고승 담육이 수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였다.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영흥사에 불이 났다. 가옥 350채가 연소하여 왕이 친히 가서 구제했다. 24년 사신 대나마 상군을 수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8월 백제가 암악성을 공격해 왔으므로 왕이 장수와 사졸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하여 크게 처부수었으나 귀상과 추앙이 전사하였다. 가을 9월 고승 지명이 입조사 상군을 따라 돌아왔다. 왕은 지명의 계율과 품행을 존경하여 대덕으로 삼았다. 25년 가을 8월 고구려가 북한 산성에 침입하였으므로 왕이 몸소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그들을 막았다. 26년 가을 7월 대나마 만세 해문 등을 사신으로 보내 수나라에 조공했다. 남천주를 패하고 다시 북한 산주를 두었다. 27년 605년 봄 3월 고승 담육이 수나라 입조사 해문과 함께 돌아왔다. 가을 8월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침략하였다. 30년 68년 왕이 고구려가 경계를 자주 침범함을 걱정했다. 고구려를 치려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려 했다. 원광에게 명하여 걸사표, 군사를 청하는 표문을 짓게 하였다. 원광이 말하기를 남을 죽임으로써 자기 존재를 구함은 승려의 행동이 아니다. 빈도 자신을 낮춤는 대왕의 땅에 살며 대왕의 물과 풀을 먹음에 감히 명이 옳음을 생각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곧 삼가 받들어지었다.
2월 고구려가 북쪽 변방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4월 고구려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 33년 왕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군사를 청하니 수양제가 그것을 허락하였다.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가잠성을 포위하여 100일이나 지속되었다. 현령 찬덕이 굳게 지켰으나 힘이 다하여 죽고 성은 함락되었다. 38년 616년 겨울 10월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해왔다. 40년 618년 북한 산주 군전품이 가잠성을 되찾으려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는데 헤론이 종군하여 적진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헤론은 찬덕의 아들이다. 43년 가을 7월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당 고조가 몸소 위문하고 통직 산기상시 유문소를 보내 예방하고 조서와 그림병풍 및 채색비단 300단을 주었다. 45년 623년 봄 1월 병부를 두고 대감을 두 사람으로 정하다. 겨울 10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백제가 늑노연을 습격하였다. 46년 봄 1월 시위부 대감 6인, 상사서 대정 1인, 대도서 대정 1인을 두었다. 3월 당 고조가 사신을 보내 왕을 주국 낭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와서 우리의 속함성, 앵잠성, 기잠성, 봉잠성, 기연성, 혈책성 등 6성을 에워쌌다. 이에 3성은 함락되거나 혹은 항복하였다. 급찬 룰체는 봉잠성, 앵잠성, 기연성의 3성 군사와 합하여 굳게 지켰으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47년 겨울 11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고구려가 길을 막고서 조공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주 침입한다고 호소하였다. 48년 626년 가을 7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고조가 주자사를 보내와 조칙으로 고구려와 서로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8월 백제가 주제성을 공격하자 성주 동소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고허성을 쌓았다. 49년 6봄 3월 큰 바람과 비가 오고 사태가 나며 5일이 지났다. 여름 6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7월 백제 장군 사거리 서쪽 변방의 2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여 명을 사로잡아 갔다. 8월 서리가 내렸다. 겨울 11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50년 봄 2월 백제가 가잠성을 에워쌌으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쳐서 깨뜨렸다.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겨울에 사람이 굶주려 자녀를 팔았다. 51력 29년 8월 왕이 대장군 용춘과 서연, 부장군 유신을 보내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했다. 고구려인이 성에서 나와 진을 쳤는데 군세가 매우 성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사라졌다. 유신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옥깃을 흔들면 갓옷이 바로 잡히고 벼리를 당겨 끌면 그물이 펼쳐진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그 벼리와 옥깃이 되겠다. 이에 말을 올라타고 검을 빼들고 적진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 3번 들어갔다. 3번 나오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장수를 베거나 깃발을 뽑았다. 군사들이 승기를 타서 북을 치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했다. 9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53년 631년 봄 2월 흰개가 궁궐의 담장에 올라갔다. 여름 5월 이찬 칠숙이 아찬 석품과 함께 모반하였다. 왕이 그것을 알고 칠숙을 잡아들여 동쪽 저자거리에서 그의 목을 베어 주기 또한 구족을 멸하였다. 아찬 석품이 도망하여 백제 국경까지 이르렀다가 아내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낮에 숨고 밤에 걸어 돌아오다 총산에 이르렀다. 한 나무꾼을 만나 옷을 벗어 나무꾼의 해진 옷으로 바꿔 입고 뗀나무를 짊어지고 몰래 집에까지 왔다가 잡혀서 처형되었다. 가을 7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미녀 2사람을 바치니 위징이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하자 황제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저 이므비 바친 앵무새도 오히려 괴로운 추위를 말하며 제 나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2 여자는 친척과 멀리 헤어졌으니 어떻겠는가? 2 여자를 사신과 함께 돌려보냈다. 하얀 무지개가 궁궐 내 우물에 들고 토성이 달을 침범했다. 54년 봄 1월 왕이 죽었다. 시호를 진평이라고 하고 한지에 장사 지냈다. 당 태종이 조서를 내려 좌광록대부를 추증하고 부의 물품 200단을 주었다.
고기록에는 정관 6년 임진년 1월에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당서와 자치통감에는 모두 정관 5년 신묘년에 신라왕 진평이 죽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잘못된 것일까?